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락강 세미나 7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진정한 질병, 이러한 제목으로 내용을 전개하겠습니다. 헬라어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헬라 원어 알파벳은 기재하지 않고 그냥 음으로 기재했습니다. 아이다 모노퓨진 우크 에파제타이, 죽음과 타협하지 못하는 한 가지 질병이라는 겁니다. 죽음. 인간은 죽음과 타협하지 못하는 한 가지 질병. 이게 죽음이 진정한 죽음은 이거죠. 인간은 여러 가지 속임수를 통해서 이 질병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인간은 하데스, 지옥이죠. 하데스와 관련하여 실패했습니다. 맥사노인.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해서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하데스란 말은 여기서 죽음이라고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죽음과 관련해 실패했다는 것은 거세와 관련해서 실패한 동물이 인간이다, 이런 얘기죠. 소폰, 현명한. 그리고 호모로게인, 같은 것을 말하는. 맥사노엔의 메커니즘에는 소포스에 뭔가가 있습니다. 맥사노엔, 죽음과 관련한 실패. 거기에는 소포스에 뭔가가 있습니다. 현명한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모든 희망을 초월하는 휘페르 엘피드 엑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실패의 메커니즘 속에는 뭐가 있느냐? 현명한 게 있는데 그 현명한 게 뭐냐? 모든 희망을 초월하는 열정이다, 이거죠. 이것을 그를 때로는 악으로, 때로는 선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모든 희망을 초월하는 이 열망이 그를 때로는 악으로 인도하고요. 악으로 인도할 때는 이거는 사드의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드의 방향. 때로는 선으로 인도합니다. 이건 칸트. 칸트는 락강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 선에 의해 그에게 부여된 이 권한 또는 명령은 매우 모호합니다. 모호하지만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죠. 어차피 대상 A는 모호합니다. 그러나 대상 A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이 이제 선이 되는 것이죠. 그게 윤리가 되는 것이죠. 데노로콘 디칸, 이거는 법률에서 공식화되거나 언급된 지상 차원의 법칙이래요. 그리고 신들의 맹세에 의해서 확언된 선언 또는 에노로콘의 차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러나 신들의 계명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파레이론. 안티고네는 고정된 선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거기에는 타협의 여지도 없고 양보의 여지도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을 분리합니다. 안티고네는 땅의 법칙을 고수합니다. 데온 테노로콘 디칸, 자신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을 분리하고 땅의 법칙을 고수한다. 그것은 혈연관계인 가장 근본적으로 후천적인 관계의 이름이 있는데 이는 신들의 아이케를 자신의 편에 둘 수 있는 위치입니다. 신들의 그 맹세에서 확인된 선언은 누가 했죠? 이건 클레온이 했죠. 그는 그 신들의 계명 차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계명 차원에, 지상 차원에 있는 것은 누굽니까? 안티고네죠. 신들의 계명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하다 이거예요.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고정된 선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선이죠. 신들의 선은 이거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자기가 추구하는 이 지상의 법,
고정된 선, 이거는 확실한 것이다 이거죠. 예. 코러스는 안티고네가 자신의 욕망으로 아테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액토스 아타스로 끝나는 해는 아테의 한계를 넘어갑니다. 그것은 하마르티아, 즉 실수나 오류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수는 크레온의 편이 있습니다. 아우토스 하마르톤, 즉 자신의 실수입니다. 이는 즉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비극적인 영웅을 죽음으로 이끄는 자질이 아닙니다. 크레온이 그의 왕관과 미친 명령을 통해 수확한 필멸의 열매는 그가 팔에 안고 있는 죽은 아들입니다. 하마르티아의 차원, 이 죄악의 차원, 이 실수의 차원은 안티고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크레온에게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 크레온의 그 어리석은 실수의 결과가 뭐냐? 죽은 아들이고 죽은 아내고 자신의 죽음이다 이거죠. 안티고네는 신들의 명령, 특히 제우스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안티고네도 지상 법칙을 따르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을 제우스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신들의 명령이긴 하지만 자신은 인간에게 법을 부여한 모든 신들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안티고네는 신들의 명령, 제우스의 명령 따위는 관심 없다 이거죠. 자기가 하는 일은 신들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명령 따위는 자기는 관심이 없다 이거죠. 안티고네가 봉착한 문제의 한계는 그녀가 자신을 확립하는 것, 즉 난공불락이라고 느끼는 곳, 필멸의 존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두 죽음 사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도달할 수 없는 곳, 두 죽음 사이. 휘페르드라메인 노미마, 법을 뛰어넘는 어떤 곳이에요. 법률, 지상의 모든 법률, 그리고 뭐 신이 부여했다고 말하는 그런 모든 법률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들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신들의 법칙의 결과인 특정 합법성입니다. 하마르티아는 크레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죠. 신들의 법칙의 결과인 특정 합법성. 이것을 갖다가 이 크레온이 스스로 자기가 세운 그 도시국가의 그 법을 자기 스스로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이 죄 없는 안티고네를 그 폴리네이케스와 함께 매장시키는 것.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걸 밀어붙이는 그 행동을 했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 죄의 짐을 안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여기서 관련된 것은 법의 질서에 속하지만 어떤 의미사실이나 어떤 것에서 전개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호소입니다. 단순히 신들이 부과한 법에 대한 호소가 아닙니다. 법의 질서에 속하지만 어떤 의미사슬이나 다른 어떤 것에서도 전개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호소입니다. 누가 호소하는 거예요? 안티고네가 호소하는 것이죠. 단순히 신들이 부과한 법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미사슬이나 어떤 것에서도 전개되지 않았던 어떤 것의 호소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따르고 있는 무슨 선이라고 그랬죠? 고정된 선이라고 그랬죠. 고정된 선. 자기는 고정된 선을 따를 뿐이다. 그것은 법을 넘어가는 것이고 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제재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어떤 의미사슬이나 어떤 것에서도 전개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호소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게 뭘까요? 한 배에서 태어난 오빠를 결코 강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안티고네가 자신의 욕망과 관련된 것은 구조적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지평입니다. 단어와 언어와 기표가 작용하는 순간부터 무언가가 말해질 수 있습니다. 폴리네이케스는 안티고네와 한 자궁을 공유하면서 태어난 형제 아델포스라는 사실이 클레온의 칙령에 반대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유일한 사실입니다. 이는 안티고네의 지울 수 없는 언어로 나타나는 권리입니다.
안티고네가 고정된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죠. 아델포스라는 게 자궁을 공유하다는 뜻이에요. 자궁을 공유하면서 태어난 형제. 이게 아델포스의 뜻입니다. 폴리네이케스가 행한 선과 악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또는 그가 당할 수 있는 형벌이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안티고네의 위치는 폴리네이케스의 존재의 고유한 가치를 긍정하는, 존재를 긍정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대변합니다. 나와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다 이거죠. 관련된 고유한 가치는 본질적으로 언어의 가치입니다. 안티고네는 자신의 삶의 역사의 특성으로부터 존재를 분리하는 한계 또는 탈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자기 오빠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법을 어기겠다는 차원보다는 자기 오빠가 이 도시국가로부터 받은 형벌에 자기 자신도 참여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탈무에 집착하는 것이죠. 삶의 역사의 특성으로부터 존재를 분리하는 한계에 집착합니다. 이게 안티고네의 죽음입니다. 안티고네의 죽음.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죽음을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안티고네가 죽음을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언어의 현존이 시작되는 단절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언어의 현존이 시작되는 것은 단절에 있다. 인생의 주인기표. 이게 안티고네에게는 뭡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아델포스의 그 장래를 내가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단절은 삶의 주인기표, 그 단절, 그 기표, 그것은 삶의 움직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언어가 구두점을 찍는다는 사실에서 매 순간 나타난다. 안티고네는 크레온을 비롯한 도시국가의 시민들 앞에서 무덤에 봉인된 방의 가치가 되고, 저승신들이 안티고네의 충성에 어떻게 보답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순간 비극이 안티고네의 코모스, 즉 불평 또는 비탄의 형태로 새로운 빛으로 밝혀집니다. 이 모든 도시국가의 그 시민들이 뭘 보는 거죠? 과연 신들이 안티고네를 구원하러 오겠는가? 그걸 보는 것이죠. 저승신들이 안티고네의 충성에 어떻게 보답하는지, 그걸 그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 순간 비극이 안티고네의 코모스, 즉 불평, 비탄의 형태로 새로운 빛으로 밝혀집니다. 그녀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진입하는 순간, 즉 그녀가 이미 자신을 긍정한 것이 외형을 갖추는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죽은 자의 왕국에 와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녀는 삶과 죽음 사이의 지대에 감금되거나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지만 산자의 땅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에 대한 한탄이 시작됩니다. 안티고네의 불평과 한탄은 인간적인 삶에서의 분리에서 오는 인간적 한탄입니다. 부부의 인연,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인간적인 행복의 자발적인 포기에 대한 한탄이지, 자신의 소명적 욕망의 실현에 대한 부정으로서의 한탄은 아니다. 폴리네이케스, 자기와 한 배에서 태어난 폴리네이케스라는 오빠를 장례시키는 것을 후회하는 한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한탄, 여기서 한탄 불평이라고 얘기했지만 애도 인간적인 삶에 대한 안티고네의 애도지, 자기 행위를 갖다가 부인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진정한 질병, 크레온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였죠? 크레온에게서의 죽음은 안티고네의 행동을 수용하는 것이었죠. 그게 크레온에게 죽음입니다. 그게 크레온에게 죽음이죠. 도시국가의 시민들에게 욕을 먹겠죠. 그렇지만 안티고네의 이 고정된 선, 그 안티고네의 그 주관적 선을 갖다가 참조해 줄 때,
물론 그 오빠와 함께 죽인다 할지라도, 무덤 속에 가둔다 할지라도, 그 형벌은 때린다 할지라도 안티고네의 그 고정된 주관적 선을 갖다가 알아주는 거, 이게 크레온의 죽음이에요. 폴리네이케스를 장례지내주고 안티고네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클레온의 죽음이 아니라, 도시국가의 법을 거역한 안티고네를 그 폴리네이케스와 함께 죽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티고네의 주관적 선을 참조해 주는 거, 참고해 주는 거, 이게 클레온의 죽음이죠. 이거 못한 거예요. 근데 안티고네는 뭐 한 거죠. 안티고네는 도시국가의 그 법과 도시국가라는 그 공동체에서 축출당하고 소외당하는 거, 배척당하는 거, 이게 안티고네에게는 죽음이죠. 근데 그걸 수용했잖아요. 자신의 주관적 선을 위해서 그걸 수용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티고네가 도시국가에게 폴리네이케스처럼 반역을 일으키거나 도시국가에 위해를 가한 건 없어요. 단지 자기 오빠, 같은 태에서 나온 자기 오빠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간적 삶에 대한 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삶의 역사의 특성으로부터 존재를 분리하는 한계 또는 탈무에 집착하는 안티고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오빠가 자기와 자궁을 공유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신만의 주관적 선은 어떤 의미사슬이나 다른 어떤 것에서도 전개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호소예요. 하마르티아, 실수한 것은 크레온의 편에 있는 거예요. 실수는 크레온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는 비극적인 영웅을 죽음으로 이끄는 자질이 아니에요. 크레온은 죽음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과 아내가 죽은 거예요. 죽음과 타협하지 못하는 한 가지 질병, 이게 인간의 그 유일한 한 가지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질병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임수를 쓰는 인간의 모습. 모든 희망을 초월하는 휘페르엘피드 엑소온, 이것은 우리를 때로는 악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으로 인도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주관적인 선이라는 것이 과연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과 상식과 그 선의에 부합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안티고네는 고정된 선을 끝까지 고수한다. 고정된 선을 끝까지 고수했다. 네, 오늘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진정한 질병, 이와 같은 질문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